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지게 하지만 열정이 식어버리면 삶에 주름이 진다고 합니다. 항상 열정이 넘치는 원장 한정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만성 B형 간염 산모로부터서 신생아로 내려가는 수직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B형 간염의 감염 경로는 수평 감염과 수직 감염이 있습니다. 대부분 현재 치료 중인 분들은 수직 감염이죠. 수직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신생아가 엄마의 산도를 타고 나오면서 거기에서 엄마와 피하고 섞이면서 B형 간염이 옮겨지는 것을 수직 감염이라고 합니다. 이때 감염이 되면 90%가 만성 B형 간염이 됩니다. 반면에 성인들 간에도 수평 감염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대개 급성 B형 간염으로 끝나고 만성 B형 간염으로 진행은 5% 이하입니다. 대개 한 1%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치료 중인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수직 감염입니다. 이런 수직 감염을 막기 위해서 수직 감염 예방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수직 감염 예방 사업은 이제 산모가 신생아를 낳을 때 신생아가 태어난 지 12시간 안에 만성 B형 간염 면역 글로불린 주사하고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시행하게 됩니다. B형 간염 면역 글로불린 주사라고 하는 것은 예방 접종에 의한 항체가 생기기 전에 만들어 넣어주는 인조 항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백시네이션에 의해서 생기는 항체가 생길 때까지 이 외부에서 넣어준 면역 글로불린에 의해서 B형 간염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수직 감염 예방 사업은 2002년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의 자료를 낸 것을 보면은 만성 B형 간염의 수직 감염률이 이러한 예방 사업을 하고 난 후에 3.1%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예방 효과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3.1%는 수직 감염이 또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애들은 12시간 안에 면역 글로불린 B형 간염 예방 접종과 함께 B형 간염 백시네이션 하는 이것을 수직 감염 예방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러한 예방 조치가 없다면 B형 간염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의 60%가 수직 감염이 됩니다. 특히 이 항원이 양성이면은 되게 면역 관용기 또는 면역 제거기인데요. 산모 경우에 있어서 면역 관용기 있을 가능성이 많죠. 이렇게 바이러스 양이 많을 때는요, 수직 감염이 잘 되어서 이 항원 양성 산모로부터 수직 감염률은 90%나 됩니다. 이런 수직 감염 예방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직 감염 예방 조치를 하였을 때 이항원 양성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약 10% 정도 수직 감염이 되고, 이항원 음성 산모, 여기는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 양이 적죠. 이런 경우는 거의 수직 감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쳤을 때 2005년도에 B형 간염 수직 감염률은 약 3.9%로 굉장히 많은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3.9%는 수직 감염이 된다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수직 감염의 위험은요, B형 간염 바이러스 양입니다. 근데 이항원 양성이 이항원 음성에 비해서 바이러스 양이 높기 때문에 대개 이항원 양성 산모로부터 수직 감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마지막 4개월 동안에 경구용 항바이러스 약제를 써서 바이러스 양을 떨어뜨린 다음에 아기를 낳게 될 때 수직 감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직 감염 예방을 위한 임신 중 항바이러스의 투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임신 24에서 32주
이때 항바이러스 투약을 시작하게 되고요. 출산 후 2에서 12주간 투약을 더 하게 됩니다. 대개 한 4주 정도 출산 후에는 투약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양이 20만 인터내셔널 유닛, 그러니까 100만 카피 이상인 바이러스 양이 많은 산모에게서만 합니다. 약제는 비료들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그 경구용 항바이러스를 이용한 임신 말기에 약제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태어난 신생아에게 면역 글로불린 주사하고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하는 수직 감염을 막는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수직 감염률은 0%입니다. 그리고 비료들을 먹는 산모가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료들하고 하는 약제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서 그리고 수유 중에도 안전한 약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수직 감염을 막기 위해서 임신 후반기에 B형 간염 바이러스 DNA가 높은, 바이러스 양이 높은, 여기서 보면 20만 인터내셔널 유닛이니까 곱하기 5를 하게 되면은 100만 카피죠. 100만 카피 이상인 임산부의 경우에 있어서 경구용 항바이러스를 사용하고 또 애기가 태어날 때 수직 감염 예방을 위해서 면역 글로불린하고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시작을 합니다. 투약은 임신 후반기 24주에서 32주 그 사이에 시작을 하게 되고 출산 후 2 내지 12주간 더 투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직 감염 예방을 위한 임신 중 항바이러스를 투여한 임상 연구를 보면은요, 한 군은 비료들을 투약하였고요, 한 군은 투약하지 않았습니다. 그 태어난 애들은 수직 감염을 막기 위해서 B형 간염 글로불린과 더불어서 예방 접종을 하였습니다. 이랬을 때 보면은 수직 감염은 비료들 투약학물에서는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92분의 0입니다. 반면에 수직 감염 예방 접종을 하였지만 수직 감염이 된 경우, 그러니까 임신 후반기에 비료들을 사용하지 않은 군에서의 수직 감염률은 7%였습니다. 약제는 비료드만 사용합니다. 비료드 그 후속에 나온 베물리딘은 임신 중에는 아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약을 사용하게 되면 항상 그 산모들은 이제 걱정을 하죠. 그런데 비료들을 투약한 그 연구에서 보면은 이런 그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태아 기형이랄지 출생 시 발달 저하랄지 출생 후 6 내지 12개월까지 성장 발달은 비료들을 투여받지 않은 임산부하고 차이가 없었습니다. 비료들을 투약했었을 때 산모, 그 다음에 신생아 모두에게 있어서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임신 말기, 임신 후반기 24주에서 32주 사이에 비료들을 선택해서 출산 2에서 12주까지 투약을 하게 됩니다. 바이러스 양은 수직 감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 양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양은 100만, 그러니까 100만 카피, 그러니까 20만 인터내셔널 유닛 이상인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고요, 약제는 비료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출산 시에는 수직 감염 예방을 위한 것으로서 면역 글로불린 그리고 B형 간염 백신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수직 감염률이 0%입니다. 그래서 B형 간염을 수직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들을 먹으면서는 수유도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비료들은 임신 전 기간 그리고 수유 기간에 안전한 약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수직 감염에 대한 예방이었고요. 가임기 여성 환자들은 약제를 선택할 때 어떤 것이 좋겠느냐 하는데요. 임신의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은, 임신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약제를 선택을 할 때 비료들을 1차 약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약제는 이제 비리어드하고 텔비비딘, 세비보라 하는 약제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세비보 경우에 있어서는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약제 내성 돌연변이가 생기지 않는 약제 비리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임기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 항바이러스에는 비리어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비리어드를 먹다가 임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약제를 바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항바이러스를 사용한 여성들이 임신을 계획한다면 비리어드로 약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 중에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역시 비리어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임기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 제일 좋은 선택약은 비리어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임신 1기에 약을 투약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약제를 투약하는 도중에 바이러스가 잘 억제되고 환자 상태가 괜찮으면 임신 초기에는 약제를 또 끊어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그 기간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감시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강경변이 있는 산모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절대로 약제를 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신 중에 이제 항바이러스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그 비형 간염 치료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약제 역시 비리어드입니다. 그런데 임신 중에 간 기능 검사가 올라갈 수 있는 경우는 비형 간염에 의한 간 손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것 말고 임신 지방간이나 독성 간염 등에서도 또 간 기능 검사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감별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임신 중에 약제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임신 중에 안전한 비리어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타 다른 그 비형 간염 치료제들, 예를 들어서 바라쿠르드, 또 제픽스 이런 약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약제들도 태아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약제는 비리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태아의 그 안전성을 걱정해서 산모들 중에는 임신 초반기에는 약을 끊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바이러스가 잘 억제되는 경우에 있어서 약제를 중단하고 잘 관찰하다가 필요하면 다시 약제를 투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 경변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산모가 약제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차례 강조되지만 임신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약제는 비리어드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 초기에는 약제를 끊고 경과를 관찰해 볼 수 있는데요. 경과가 좋은 분들을 보면은요, 출산할 때까지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잘 억제되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임상을 거쳐서 비리어드는 안전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임신 중, 그 다음에 수유 중에 비리어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형 간염 환자들의 출산 후 수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비형 간염이 있는 그 산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해보았더니 모유 수유를 한 군과 분유 수유를 한 두 군 사이에 있어서 평균 4.7년째 비형 간염 항원 양성률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유 수유를 하든지 분유 수유를 하든지 비형 간염이 모유 수유를 통해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분유 수유를 한 만큼 모유 수유에 있어서 비형 간염 항원 양성률을 나타냈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보면은 435명의 비형 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엔 전향적 연구에서도 비형 간염 항원 양성률이 모유 수유군에서 8.3%, 분유 수유군에서 9.2%로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모가 비형 간염이 있을 때 신생아에게 분유 수유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모유 수유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B형 간염은 모유 수유를 통해서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B형 간염 산모는 신생아에게 모유 수유를 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무슨 대한간악회의 의견이라기보다는요, 세계 WHO, 세계보건기구, 그 다음에 미국 질병통제센터, 그 다음에 미 FDA 모든 곳에서 똑같이 B형 간염은 모유를 통해서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B형 간염 산모가 젖을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수유할 때 비료들을 먹고 있으면서 산모가 수유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젖을 통해서 나가는 비료의 양이 매우 미미하고요. 또 그 젖을 먹은 신생아의 장이 비료들을 흡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모가 비료들을 먹는 기간 동안에 수유를 해도 신생아에 안전합니다. 그래서 비료들은 임신 전 기간에 걸쳐서 그리고 수유에 있어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이 권고사항에 나온 내용인데요. 임신을 준비 중인 환자에 있어서는 비료들을 사용하고요. 임신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약제는 비료입니다. 그 다음에 비료들을 사용 도중에 임신인 줄 알았을 때는 그 약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요. 비료드 외에 다른 경구용 항바이러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료드로 약제를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형 간염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수직 감염 예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모가 임신 후반기인 임신 24주에서 32주 때부터서 항바이러스의 비료들을 복용하게 되고요. 출산 후 2에서 12주간 비료들을 복용하게 되는데요. 대개 출산 후에는 대개 한 4주 정도 복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B형 간염 바이러스 양이 중요한데요. 20만 인터내셔널 유닛, 카피는 인터내셔널 유닛 곱하기 5입니다. 그래서 100만 카피 이상인 경우 약제는 비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수직 감염 예방을 하게 되는데요. 태어나는 신생아는 12시간 안에 B형 간염 면역 글로불린하고 예방접종을 바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수직 감염의 확률은 0%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B형 간염 산모는 수유할 수 있으며 특별히 비료들을 먹으면서 수유를 해도 안전합니다. 그래서 비료들하고 하는 약은 임신 전 기간, 수유하는 기간 동안에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B형 간염의 수직 감염 예방을 위한 항바이러스 투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